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가격 리플처럼 존버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들인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테니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플 모을 때가 생각난다 해가지고 과거에 또 글이 하나 있는데, 리플 거의 5천 넘기고 1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소송당하고 상패까지 당하고 했을 때 리플 믿고 1000원 밑으로는 돈 생기면 계속 모았음. 평단 한 300원쯤 될 거임. 그런데 지금의 3000원 오기까지 5년쯤 걸렸나? 며칠 전 SEC 소송 철회, 리플 승소 확정, 발표 10%좀 올랐다가 그날도 또 하락. 난 또 최소 100%는 오를 줄 알고 모두가 롱치고 기대하면서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가는 거람. 그런데 그런 악재 몇 년의 소송을 끝낸 리플이 가격 상승도 못하고 이러는 게 지금 재단에서 매일 수십억 개 팔아제끼는 거 스캠이냐, 또 그건 아니죠. 이런 말 주저리 하는 건 가격은 우리들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아직 이르다는 거다. 파이 재단이 원하는 목표가가 클수록 투자자가 채굴자도 더 긴 기다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다. 상장이 된 지옥 같은 순간이다. 상장된 순간은. 그리고 1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다 라고 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리플이 옛날에는 4,800원이었어요. 그랬다 이게 300원, 400원 이렇게까지 떨어졌어요. 이때도 뭐가 된다 안 된다 얘기들이 많다가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11월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4,900원인가 찍고 다시 떨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한 3,5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리플은 좀 다른 경우예요. 리플은 과거에 이미 상장이 돼 있었고 여기에 이미 움직임들이 많이 쏠려 있었어요. 왜? 리플이 당시에 거래소에 있을 당시에는요, 그때는 우리가 좀 메이저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 메이저 알트라고 하죠. 알트 코인들 중에서 우리가 손꼽힐만하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래 그 외 코인들이 진짜 몇 개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 50개도 안 될 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리플에 수급이 쏠려서 간 거예요, 과거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린 거예요. 이때에 비하면은 연령층도 좀 다양해졌고, 그래서 4,900원을 찍었다는 건 전 이건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좀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단에서 중간중간 팔아제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다? 이건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SEC 소송 패소하면 어떤 거래소가 타격이 클까 해가지고 이런 당시에는 안 좋은 내용도 나와요. 그리고 4년, 5년 만에 끝에 승리를 이뤄냅니다. 뭐 4년이라는 시간이 좀 더 맞을 것 같긴 해요. 리플이 규제 기간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차트도 당시에는 있었고, 누구에게 판매됐나 해가지고 16년부터 12억 9천만 달러 상당의 리플을 판매했고, 58%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판매가 됐고, 나머지 42%는 OTC를 통해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가 됐다는 거. 심지어 2017년도 10월 17일에는 스웰이라는 시사회가 열리고 벤 버닝키 등의 유명 인사가 다녀갔음에도 가격이 240에서 320원대에서 요동을 치고, 2017년 12월 13일에는 550억 리플을 에스크로 락업시켜서 물량 및 가치를 조정했는데 그 중에 유통되던 물량이 380억 리플이었다. 이런 걸 봤을 때 100원 이상 폭락하기도 했다고 해서 350원대에서 저녁에 600원까지 솟았다라는 얘기. 그리고 가짜 열풍으로 빗썸 서버가 점검에 들어갔다 해서 100원 이상 폭락을 했고, 12월 30일에는 당월 초대비 모두 개장 3,000원을 돌파해서 1000%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쵸? 그리고 업비트 기준 3,750원까지도 올라갔던 이런 모습들. 이게 2017년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는 4,500원을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넘어서 2위를 당시에 기록을 했고, 다시 7일에서 8일에 이더리움에게 2위를 넘겨주고 3,900에서 4,100원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횡보를 했다라는 거. 이런 걸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2018년도에는 3,500원대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과
여기 보면은 미국 송금 업체인 머니그린과 협업을 하기로 했다 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이 보면은 3,000원, 4,000원 갔다가 2,800원 갔다 700원 갔다가 1,000원 갔다가 왔다 갔다 해서 500원 갔다가 800원을 돌파했고 3일 만에 150% 이상 폭등을 했던 2018년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또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SEC 측에서 임원 2명에게 소송을 제기를 했고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 결부돼가지고 500원, 600원 선을 유지했던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리플이 이제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냐 막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던 그런 기억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리플이 결국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2024년 11월에 4차 폭등이라는 이름으로 쫙 올라가요. 그래서 3,000원대까지. 저도 이때 사실은 잘만 했으면 그냥 졸업을 해도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었던 게 리플, 바로 진짜 효자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뭐 리플이 저도 한 3,000원 좀 넘어서 3,000원쯤 내린 것 같은데 저도 많이 후회하죠. 더 많이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리플은 이렇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리플의 현재 가격은 어때요? 어쨌든 3.5달러를 찍고 2.3달러로 다시 내려왔는데 과거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0.39달러에서 쭉 유지가 돼서 0.56달러 뭐 요 정도 비슷한 가격이라고 하면은 거의 상승 자체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다 쫙 한번 올랐긴 했는데 이것도 그냥 잠깐 올랐다가 빠진 거. 이런 정도였어요. 주간 단위로 볼 때. 그래서 이런 정도의 움직임들은 거의 뭐 한 해봐야 10%에서 15% 정도. 그래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러다가 0.56달러에서 3.5달러까지 7배, 무려 700%가 상승한 거는 굉장히 경이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갈 때까지 몇 년이 걸렸다? 자, 2년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이라는 그런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린 건데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양새는 아니에요. 쫙 빠져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그런데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이코인의 앞으로의 그런 재료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리플과 비교했을 때는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리플처럼 이렇게 또 존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파이도. 그래서 파이의 가격 그리고 리플도 물론 락업 이런 것도 누군가 해제를 걸고 하면은 막 갖다 팔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팔릴 때도 있고 파이도 마찬가지예요. 락업이 해제가 돼야 되는데 이 해제가 되는 그런 수량들이 생각보다 올해 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은 수량이다. 비교해보면 한 내후년쯤에 좀 많아지는 이런 시기가 도래를 하는데 그리고 당장에는 한 5월에서 6월 정도 이때가 아마 1차 테스트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1차 테스트고 나발이 구간에 결국엔 누군가 사면은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림은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 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점점 뭔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 결국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등락폭들이 계속 이제 그릴 거예요. 그러다가 우상향하는 이런 그림. 다만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호재가 앞으로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결국에는 지금 상장돼 있는 거래소들이 얼마 없고 상장이 좀 많이 돼야겠죠. 자, 그리고 뭐 KYC 유예 뭐 이런 것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다음에 지금 뭐 6월 28일에 로드맵 부분이라든지 그게 좀 명확하게 딱 특출나게 딱 나와야 뭔가 상향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뭔가 우리가 모르는 KYB들 이런 발표들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코어팀의 그런 속도로 보면 상당히 이게 빠르지 않아요. 느려요. 그래서 이런 발표들이 계속적으로 다 나야 어떻게 된다? 뭔가 코인의 가격이 비로소 어느 정도는 형성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기까지 가는데 뭐다? 리플보다 오히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오르고 떨어지고 반복하는데 이제 막 시작이고 가장 팩트는 뭐다? 파이코인 이제 여러분들 1개월 됐어요. 근데 이런 1개월 된 프로젝트에 왈가왈부하고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렇게 차트 분석하고 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고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길고 짧은 건 돼봐야 알겠지만 당장에 뭔가 우리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일정이나 호재가 좀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